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원희홀딩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가 정확하게 8시가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8시가 땡 하자마자 공시가 하나가 나왔어요. 원희홀딩스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공시 내용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일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사실 어제 제가 촬영할 때는 원희홀딩스가 투자 위험을 풀고 갈 거라는 좀 전망을 했었는데 세력들이 풀지 않고 좀 올려가는 흐름입니다. 과연 세력의 의도가 뭔지, 과연 내일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투자 위험, 내일은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는지 요 내용 한번 점검해 볼 거니까요.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도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은 우리가 계속 원하는 건 뭐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자는 의미에서 자, 신고가라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원희홀딩스 여전히 신고가 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도 요청해 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원희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신다면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절대로 매도 안 하시죠? 왜? 아직도 오를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뭐라고요? 자,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자, 원희홀딩스 매매거래 정지 예고. 현재 원희홀딩스가 투자 위험 단계예요. 투자 위험. 원래는 오늘, 자, 요 내용이 중요하죠. 투자 위험이 걸린 상태에서 지정일은 10월 28일이었어요. 10월 28일이 언제죠? 자, 요 날이죠. 요 날 지정이 됐고 10일째 되는 날에 투자 위험이 풀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날이었어요. 그 날은 정확하게 11월 11일이었고 자, 오늘 요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 투자 위험이 풀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세력이 올려주면서 오히려 매매 거래 정지 위험까지 갔습니다. 자, 이 공시에 대한 내용 해석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쉽거든요. 전혀 어려운 게 없고요. 이 밑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요거 대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판단일 T 종가. 이거 오늘이죠. 판단일 T가 오늘이고요. 첫 번째 요소가 자, 5일에 종가보다 6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일단 요거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근데 이게 자, T-5일이라고 해서 뭔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이 밑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5일 전날은요, 11월 4일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11월 4일의 종가 몇 프로죠? 자, 11월 4일의 종가는 31,300원이죠. 자, 계산기 바로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00원 곱하기 60% 이상 넘으면 안 되잖아요. 곱하기 1.6을 해주시면요. 자, 50,080원 나오죠. 이거를 넘으면은 일단 투자 위험이 유지되는 거였는데 얘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자, 2번은 T-15일보다 100% 이상 오르면 안 된대요. 자, T-15일, 이날이죠. 10월 20일이라고 정확하게 공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10월 20일은 요 날이죠. 요 날의 종가 얼마죠? 25,950원이네요. 25,950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자, 51,900원을 넘지 않아야 2번 항목도 패스인데 1번, 2번은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T- 이런 것들이 없죠? 판단일 T,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되면 안 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T-15일이 요 날이죠. 10월 20일. 10월 20일이 언제죠? 자, 요 날입니다. 요 날 기준으로 요 모든 날 중에 오늘의 종가가 최고가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가가 기준으로 얘가 최고가였죠. 32,200원이었죠. 32,200원이 넘지 않았어야 오늘 투자 위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얼마죠? 600원이에요. 32,600원. 400원이 오버됐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투자 위험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라가 준 상황이다 보니 이 공시가 나온 거예요. 자,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시 내용 되게 쉬워요. 일단 내일 정지는 아니고요. 정지 예고가 뜬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건 더 쉽죠? 11월 12일 종가가 그 직전일인 11월 11일 오늘이죠. 오늘의 종가보다 높게 끝나면 거래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늘의 종가 32,600원보다 위에서 올라가면 우리는 13일 하루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가 현재 투자 위험 상태이면서도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고가 놀이를 해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사실상 로봇주의 흐름을 모두 원희홀딩스가 주도한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유일하게 고점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이 원희홀딩스입니다.
그나마 오늘 좀 따라와줬던 게 로보티즈가 있죠. 로보티즈도 사실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자, 우리의 원익홀딩스는 자, 일봉상의 11선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여전히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자, 투자 위험 상태를 계속해서 풀지 않고 한 번 더 올려쳐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세력들의 의도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자,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앞전에 투자 경고 매매 패턴 알려드리면서 이것도 말씀드렸죠. 투자 경고에 걸리면요, 뭐가 안 되죠? 미수도 안 되고요, 신용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유동성이 떨어진다. 유동성이 떨어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내려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투자 위험이 풀렸다라면 다시 신용과 미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력들이 요거 안 풀었죠. 여전히 신용과 미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종목을 끌고 가고 있다. 이거 개인들 올라타지 못하게 유동성 안 나오게끔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력들이 앞으로 더 올려치면서 컨트롤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있죠. 앞전에 요때는 거래 정지를 당했지만 요날도 사실 종가가 이날 캔들보다 위에서 끝났다라면 거래 정지를 한 번 더 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거래 정지는 피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높은 확률로 거래 정지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물론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거래 정지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현재 보유하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다만 이 거래 정지라는 게 뭔가 자금이 묶인다라는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오히려 걱정할 거 없다. 오히려 내일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판단되잖아요. 그러면 종가 베팅 하실 종목이 있어요. 뭐죠? 바로 원익이죠. 자, 원익이 오늘 움직여줬어요. 자, 원익홀딩스의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원익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지분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하죠. 보통 홀딩스가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자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종 모회사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원익홀딩스는 또 홀딩스의 대주주가 따로 있어요. 바로 원익이라는 종목입니다. 원익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모펀드가 들고 있어요. 자, 호라이즌이라는 이 사모펀드가 지금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익홀딩스의 지분을 한번 봐볼까요? 자, 원익홀딩스는 바로 이 원익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꿀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일 분봉상의 흐름, 아니죠, 종가상의 흐름이 오늘의 종가보다 위에서 끝난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 정지가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바로 원익이죠. 저는 원익이 오늘 움직였던 게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세력들이 원익까지도 컨트롤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꽤 큰 상승이 나왔고요. 자, 분봉상의 흐름이 뭔가 거래대금이 꽤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매집의 흔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요거예요. 내일 32,600원보다 위에서 끝난다 라고 판단되시면요, 원익을 한번 소액을 담아보시는 것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 어쨌든 원익이 거래 정지 당하면요, 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냥 원익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원익이 단기적으로는 누군가가 매집이 들어왔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원익을 올리기 위해서 원익홀딩스를 일부러 거래 정지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요것도 한번 시나리오로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혹시라도 장중에 영상이 촬영이 가능하다라면은 한번 원익을 타점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 단타 좋아하시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원익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가능하다면 내일 장중에 한번 촬영, 특히 3시 장 마감을 앞두고 한번 촬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아마 촬영이 된다면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구독이죠. 구독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번 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어쨌든 상승의 첫 번째 요인은 원익 로보틱스가 맞죠. 근데 원익홀딩스는 지주사죠. 지주사다 보니까 밑에 자회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현재 굉장히 핫한 종목이 있죠. 바로 원익 IPS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이 DRAM하고 SSD, 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거 관련된 종목이 또 우리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당연히 대주주는 원익 홀딩스겠죠. 실제로 원익 IPS의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줬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자, 오늘 워닝 IPS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목표가가 무려 9만 원을 제시했어요. 최근에 7만 원을 제시했었거든요. 7만 원을 가뿐하게 넘어주고 한 1주, 2주 사이에 목표가가 다시 상향이 됐죠. 무려 9만 원을 제안해줬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섹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워닝 IPS, 좀 개인적으로 이거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소액은 매수해보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반도체 섹터가 너무 좋으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도체 섹터가요, 단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년도 좋습니다. 26년도 좋고요. 최대 28년까지도 좋을 거란 전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원익 IPS의 흐름도 좋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우리 원익 홀딩스까지도 여전히 고가 놀이를 해주는 로봇주 대장 역할을 해주는 요인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원익 P&E도 최근에 대기업 3사와 수주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자, 2차 전지. 이게 요즘 핫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자, 이것도 우리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 반도체 섹터가 좋은 건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 지으면 뭐가 필요하죠? 반도체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코프로 왜 가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게 바로 ESS이 때문이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데이터 센터는요, 24시간 전력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력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 보조 전원 장치로 바로 ESS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에코프로까지 핫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중에 또 얘가 있네요. 원익 P&E. 지금 원익홀딩스는 시장의 핫한 섹터들을 모두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익 로보틱스, 로봇 섹터 엮여 있고요. 자, 원익 P&E 2차 전지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익 IPS, 반도체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만큼 당연히 시장에서는 핫한 종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포가 이걸 이용해서 여전히 고가놀이 해주고 시장 참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투자 위험을 달고 여전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자, 원익 홀딩스의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자면요. 좀 원익 홀딩스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주사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주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사업외화 개요 보시면요. 실제로 이걸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요 가스라든지 실제로 반도체 장비를 다루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 나오죠. 반도체 장비 다루고 있고 가스 다루고 있는데 사업의 비중이 대부분 이쪽에 좀 몰려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또 신사업도 추진한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M&A를 포함한 신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원익홀딩스는요. 자회사에서 매출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매출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재무제표에 연결이 있고 별도가 있거든요. 자, 연결이 해당 회사가 하는 거 외에 좀 연결되어 있는 지주사 말고도 자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매출까지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별도를 누르시면 바로 원익홀딩스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 매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를 누르면 매출이 달라지죠. 연결을 누르면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매출액이 6,400억인데 별도를 누르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죠.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체 매출을 나오는 경우는 없죠. 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는 이렇게 자체적인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도 나오는 회사이다. 거기에 자회사들이 핫한 2차 전지도 가지고 있고 로봇도 가지고 있고 반도체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여전히 고가놀이를 해주면서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고점 시그널은 없어요. 사실 언제든지 고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맞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실제로. 자, 저가가 얼마죠? 한 2,100원 정도 되네요. 2,100원 정도 했던 애가 33,900원, 거의 34,000원이 됐습니다. 거의 14배 정도 간 것 같아요. 1,400%.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갔다. 하지만 여전히 세력들은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다라고 좀 보여주는 흐름이고요. 고점 시그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바로바로 시청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긴급하게 제가 촬영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 주셔서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우리 워닝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워닝홀딩스 당연히 중요한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가져온 선물,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예, 종목이죠. 정말 강력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최대 500% 이상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이 종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차트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점상으로 갔던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얘도 사실 점상이었거든요. 점상이 무려 3번을 갔어요. 그리고 단기 330% 가졌는데 얘가 뭐가 있었죠?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자, 무상증자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호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급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단순히 무상증자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상증자가요,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테마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텔콘 RF 제약 무상증자 얘는 330% 갔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 또 온코넥 테라퓨틱스 얘도 무상증자 하면서 보시면 점상으로 가는 흔적이 있죠. 얘는 단기 300%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있죠. DNT 파마텍 얘도 무상증자 하면서 꽤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PNS 로보틱스 얘도 지금 무상증자 진행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상증자가 많잖아요. 테마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앞전에 테마로 갔을 때 정말 강력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딱 봐도 강해 보이죠. 점상 상한가 6연상을 갔습니다. 6연상 가고 얘는 또 뺀 거예요. 단기 1300%를 갔다. 뭘로? 무상증자로. 그만큼 테마로까지 번지게 되면 굉장히 강한 재료가 되는 게 바로 무상증자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무상증자라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시나요?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바로 유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라는 거죠. 자산이 많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는 뜻이죠. 그러면 대기업일 확률이 높잖아요.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바로 SK 하이닉스가 있죠.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사실 높지 않아요. 2000% 좀 안 되죠. 자, 현대차 유보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 나름 높은 편이에요. 7200% 정도 되네요. 뭐 나쁘지 않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유보율이 무려 7만 프로가 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자, 차트부터 보시면요,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세력에 개입하고 있구나. 어디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뼈쳐주는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당연히 이런 대량 거래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도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런 구간, 고가놀이 해준 구간 나왔죠? 개인들 올라타라고 세력들이 일부러 자리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 하락시키죠. 그러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 먹으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세력들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올려쳐주잖아요. 이거 왜 해줬을까요? 요때 물린 개인들 아직 안 털렸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자리 준 거고요. 다시 한번 주가 떨굴 때 이때 여기서 진입했던 개인들은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또 한 번 물리면요, 요 기간 동안 다시 물려 있어야 되잖아요. 예, 심리가 전혀 버틸 수 없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대부분 준비 완료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단기 박스를 치죠. 그리고 나서 박스를 해주는 구간에서 단순히 박스 쳤다고 해서 매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우리는 거래량을 통해 추적을 하면서 세력들을 우린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만간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재료입니다. 자,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서는요, 세력들이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요때하고 요 재료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세력들은 다르죠. 자, 이때 올릴 때는 재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기들 돈을 써서 올리죠. 하지만 이때는요, 세력들이 돈을 안 씁니다. 자, 시작이 되는 요 구간에서 한번 때려주는 트리거가 되는 역할만 해주고 이때부터는 알아서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엑시트를 하는 게 바로 세력주의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무슨 재료가 나올까요? 바로 무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자, 무증하는 종목들의 특징, 유보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유보율을 한번 보자면요. 자,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현대차의 10배가 넘는다. 예, 75,000%가 넘습니다. 예, 정말
강력한 유보율이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 정도만 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 30대1도 가능하고 20대1도 가능하죠. 근데 뭐 요렇게 되기는 힘들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땐 최소 5대1은 할 수 있다. 5대1 하면 몇 프로 예상 수익이 되느냐? 500%는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500%를 좀 언급해 드린 거고요. 실제로 앞전에 텔콘 RF제야 얘 무상증자 했을 때 보시면요.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다.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 얘 무상증자 3대1하고 얘는 300% 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일 많이 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얘는요. 무상증자 많이 했어요. 얘는 8대1. 실제로 테마의 끝판왕이기도 했고 요거하고 1300% 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요 종목 5대1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500%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소액은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 한 500만 원 정도 담아보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얼마 되죠? 예, 3천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두시죠 라고 말씀 안 드리죠. 왜? 자, 얘 보세요. 자, 무상증자 한번 발동 걸리면요. 점상 상한가 6연상 갑니다. 6연상을 한 번에 가요. 그러면 이거 쉽게 표현하면요.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날 수도 있다. 이건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만큼 단기간에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문자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안내 드릴 거냐?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자 11일 좀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이 시간에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원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늦어도 우리 돌아오는 12일 요 날에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죠? 자, 공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테마로 지금 무상증자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얘도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저점에서 진입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얘 보세요. 자, 무상증자 시작되면 이렇게 점상으로 가요. 상한가로 가는데 이거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는데 절대 이상한 스팸이 가는 링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문자로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내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할 수 있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뭐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익홀딩스 일단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재료는 뭐죠? 로봇이죠. 여전히 로봇주의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의 흐름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죠. 자, 요거죠. 자, 머스크 최근에 주주총회를 했어요. 저번 주에.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 테슬라가 이제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요. 로봇 기업으로 변신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로봇이라는 게 누가 봐도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이 언제부터 양산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자, 요거 내용을 보시면요. 내년 중에 양산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든다. 앞으로 로봇주들이 단순히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으로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주가 역시도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보다 이 중국 기업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짤막하게 좀 기사에 실려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진짜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죠? 이거 사람 안에서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뜯어봤다고 하죠. 실제로 뜯어보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진짜로 로봇이 먼 미래
5년, 10년 뒤가 아니라 이제는 당장 내년부터 양산이 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여전히 흐름이 좋고 내년부터 실제로 로봇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로봇주에 부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우린 또 주식을 하면서 아시잖아요. 이 주식은요 6개월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로봇주가 여전히 강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자, 이런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과연 2차 전지의 흐름이 어떤지도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삼성전자 부활 최대 수혜, 결국 반도체 업황이 좋다. 이러면 원익 IPS 역시도 여전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지만 로봇 섹터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반도체 섹터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예,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고 좀 왔다 갔다 했죠. 하지만 모두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제가 가져올 거니까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